네,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세계 최고의 이제 투자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후보님의 말씀이 저희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과연 이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현재로선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30년 거의 50년간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재로서는 잠재 성장률 거의 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만은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저희의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회가 이번 발상 전환을 통해서 현재 고민 중인 세 가지의 새로운 성장 방법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동안까지 독립적인 경제 체제로 상당히 잘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커다란 나라와 같이 무엇인가 저희도 룰도 만들고 같이 상대를 하자면은 솔직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경제 연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산업 구조 및 당면 현안이 유사한 일본과의 일단 연대를 제언을 드립니다. 그동안 독립 경제를 성장했지만 현재는 룰 테이커입니다. 하지만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내는 룰 세터 형태가 될 수 있고 아세안을 포함하면은 실제로 더 큰 경제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연합은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내자라는 말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상당한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 비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값이 상당히 높은 분들을 같이 쉐어한다면은 저희가 상당한 비용을 서로 간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너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첨단 사업이나 그 이외에 청년 이 일자리 같은 벤처 사업들도 같이 힘을 합하면 상당히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경제 1.7조 달러인데요. 1.7조 달러인 일본과의 경제 연합을 통하면 6조 달러 이상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1%를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1.7조에서 1%하고 6조에서 1%는 사이즈가 이 균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새로운 경제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 진작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해법들이 있습니다만은 해외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외 시민을 저희가 유입을 해야 하는데 해외 시민의 유입 규모 정도가 한 500만 정도쯤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서 저희 생산 인구가 줄고 있고 저희가 미래에 필요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500만 정도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급 인재에 들어와야 월급도 많이 받고 소비도 많이 해서 내수가 계속 늘어날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대한민국 시민만 주로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필요한 건 저임금 노동자를 유입해서 200만의 노동자가 들어와 있지만 솔직히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쪽은 대한민국 500만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머니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상품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수출 주도 국가 형태로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품 수지만 갖고는 경제를 지탱하기 현재로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K컬처를 포함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산업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K컬처나 K프로덕트들이 실제로 산업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화를 잘 높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수출 위주 형태로만 상품 수지로만 돼 있던 그 분야가 새롭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해외 투자를 통해서 본원 소득 수지를 늘려나가는 경제 구조가 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리턴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경제에 계속 유입될 수 있는 돈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전략적으로 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경제 현장의 목소리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후보님께서 적극 수렴하셔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후보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송영식 회장하고 파리의 츄스 프랑스 초대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마크론 대통령께서 저희 한국 일행들만 특별히 이제 회의를 하면서 왜 불란서에다 투자하냐. 그거 갖다 8년째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걸 보고 참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명 그 후에 또 모였는데 일일이 QA까지 하면서 질문 한 10개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리더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중복되지 않게끔 몇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같은 사업들이 다 어려운 사업들이 이제 좀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첫째 내수를 갖다 다지면서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고 또 두 번째로서는 지금 건설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이 어올 때는 미국이나 일본 같을 때는 그때 뭐 하냐 보니까 랜드마크를 갖다 많이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구단이 30개 있으니까 한 20개 정도 구장을 지니까 그게 벌써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이런 랜드마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타워 빼놓고는 최근에 어떤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지금 불란서가 보니까 스타트업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스타트업을 갖다가 큰 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개 있겠지만 거기서 몇 개만 성공하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우리 젊은 세대 꿈을 꾸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타트업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이 대기업하고 연결시켜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 이런 것들도 많이 새로운 데가 있으지만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또 하나의 돌파구를 찰 수 있는 꼭 방산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라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둘러싼 주요 과제들에 대해 후보님께 경제계 의견을 전달드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후보님께서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주신 점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모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우리가 매우 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 많아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고용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호봉제를 운영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존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너무 높여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시키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와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주 4.5일제 문제입니다. 지금 산업 현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업장이 일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제조업이나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업종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노동 생산성이 선진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 주 4.5일제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 문제입니다.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하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한 점도 노사관계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마저 개정된다면 원청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게 되어서 우리 산업의 기본적인 생태계마저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의드린 주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오신 만큼 향후 정책 마련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6,8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목표로 삼았던 7천억 달러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내수 부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바 무역업계는 후보님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산업과 안보를 포괄하는 신뢰 기반의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이 되며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규제와 수출 제한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우리 수출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이 취소되거나 관세가 전가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만약 적용된다면 우리의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한 차례 유예되었던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민과 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입장에 충분히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민관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새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아가서 통상이 산업 정책과 안보를 포괄하는 시대인 만큼 한미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서 주요 현안들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 수출기업 육성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며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 통관 등의 비관세 장벽은 물론 자금과 인력 등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수출 확대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협회가 발굴한 200여 건의 무역업계 애로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금융, 노동, 물류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사다리는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래 우리 수출을 이끌 주역인 중소 수출기업의 대대적인 육성에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현녀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수출은 수출 5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도약을 향해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입니다. 먼저 후보님을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한 1시간 이상 제가 우리 후보님하고 경제계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게 후보님한테 앞으로 혹시 더 도움이 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이름 세 글자가 우리 경제단체장 5분의 성함에 제 이름 한자씩 안 들어가시면 이분들이 이름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러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이치인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 그 여건이 뭔가라고 하면 결국은 환경 조성이거든요. 근데 많은 일반 국민들은 기업을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어떤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기업인들이 사실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를 창출하고 기업이 커지다 보면은 결국 사회적 이로운 일, 그 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조세의 상당 부분, 대부분의 부담을 기업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기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성장해야지만 그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상속세 증여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5분, 제한 4분들이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국민이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겠고 여야와 야나 진보당이나 보수당에 관계없이 공감대를 가져야 될 시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엑시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저는 그 대기업은 이미 인프라가 국내에 너무 많아가지고 엑시트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견기업 정도는 가볍게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내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그 국가와 사회가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남아있을 일이 없죠. 우리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기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 봉급 생활자들이 기업인들이 저렇게 요구하는 건 그러한 필요하겠구나라고 얘기하게끔 같이 한번 생각하자 이게요.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서민들과 봉급 생활자들한테 좀 더 유리하고 공감 가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급여 생활자에 대한 그 텍스 브래킷을 과감하게 과표를 확대해 주는 겁니다. 8,800만 원 이상 되면은 35%의 조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누가 근로의욕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과표가 현재 20년을 계속해서 하는 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기업이 다시 부담해요. 계속 높여주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 국가의 어떤 그 조세의 수입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에서 상증세를 과감하게 낮추고 한편으로는 근로자를 위해서 과표를 과감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은 우리 후보님께서 아마 전 국민들한테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붙인다면은 보수의 가치는 뭐냐면은 저는 국방과 외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 보수는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지 이거는 가장 국익을 위한 그런 어떻게 소위 말하는 보수적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지금도 쌓여 있는 고리 월성에 있는 지하에 있는 웨이스트를 빨리 재처리해가지고 우리의 전력 단가를 낮추고 전력 단가를 낮춤으로써 최태원 회장이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 산업계에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이룰 수 있게끔 했습니다. 현재 같은 182원의 킬로와트아워당의 전력을 갖고 나선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국제표준인 120원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고리 월성 원전 발전소에 있는 웨이스트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국가적으로 마련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